나이를 먹다 보니 탄생, 새로운 시작보다는 죽음, 잘 마무리하는 것에 대한 생각과 고민이 깊어집니다. 15살 때 대형 참사로 친구들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는 걸 봤던 저로서는 내 죽음의 순간만큼은 나 자신이 선택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었고, 반면 예상이나 선택한 것이 아닌 갑작스런 죽음에 더 안타깝고 슬퍼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사회현상 중 하나가 바로 존엄사인데요. 관련해서 최근 한 인터뷰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미국 워싱턴주에 거주하던 92살의 에바, 그리고 95살의 두루스 뉴먼 부부. 2018년에 아내 에바는 대동맥 판막 협착증 진단을 받았지만 자연스럽게 죽음을 맞이하고 싶다며 수술을 거부했습니다. 이후 투병 중 낙상사고로 상태가 악화하자 의료적 조력 존엄사를 신청했습니다. 아내의 상태가 악화되자 남편 두루스는 아내가 떠나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라며 절망했고, 결국 그 역시 존엄사 자격을 승인받아 아내와 함께 세상을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부부는 가족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생일, 각종 기념일들을 피해 2021년 8월 13일을 마지막 날로 직접 선택했습니다. 사망 당일 두 사람은 의료인의 지시에 따라 딸 코린이 지켜보는 가운데 존엄사 과정을 진행했고, 침대에 나란히 손을 잡고 앉아 약물을 복용한 후 1시간도 지나지 않아 형원이 눈을 감았습니다. 두 사람은 당신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다는 말, 한평생을 함께한 이 90대 노부부는 이 말을 마지막 순간까지 지켰고, 딸 코리는 엄마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아빠는 엄마 없는 삶을 두려워했다며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의 완성이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당신이 아내 에바라면, 남편 두루스라면, 그리고 딸 코린이라면 이 선택에 어떻게 답하고 반응하셨을 것 같나요? 아름다운 이별에 대해 생각해보는 지금, 여기는 루카의 오케오키랜드입니다. 산책을 하고 차를 마시고 책을 보고 생각에 잠길 때 요즘엔 뭔가 텅 빈 것 같아. 지금의 난 누군가 필요한 것 같아. 친구를 만나고 전화를 하고 밤새도록 깨어있을 때도 문득 자꾸만 네가 생각나. 모든 시간 모든 곳에서 난 널 느껴. 내게로 와줘. 내 생활 속으로 너와 같이 함께라면 모든 게 새로울 거야. 매일 똑같은 일상이지만 너와 같이 함께라면 모든 게 달라질 거야. 서로에 대해 거의 모든 걸 지켜보고 알게 된다는 게 말처럼거리 쉽진 않겠지. 그렇지만 난 준비가 된 것
싶어 옥천 FM 공동체 라디오의 매주 금요일 오후 5시를 맡고 있는 루카의 오키오키랜드 DJ 루카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오늘 방송 첫 곡은 신해철이 부른 일상으로의 초대 라디오 믹스 버전으로 들려드렸습니다. 얼마 전에 또 신해철님의 이제 기일이 있었죠. 예, 저는 신해철님의 이게 넥스트라는 음악보다는 물론 그 음악도 후에 좋아하게 됐지만 그것보다 라디오 고스트네이션의 애청자로서 굉장히 그 신해철님을 리스펙했었던 사람이어서 이렇게 마침 또 그 대학가요제 오랜만에 부활한 이제 대학가요제 저는 영상은 안 봤고 뉴스로만 봤는데 그 신해철님의 이제 자제분들이 출연을 해서 감사 인사를 직접 이렇게 전하기도 했더라고요. 저 따님 얼굴만 봤는데 신해철님하고 엄청 닮았더라고요. 그래서 가슴이 좀 그랬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저희가 지금 11월 3일 아침에 이제 녹음을 하고 있는데 오늘이 이제 처음으로 이번 이제 가을 겨울을 지나면서 가을을 사실 건너뛰었죠. 찍먹하고 지나간 느낌인데 어쨌든 영하로 처음으로 떨어진 날이기도 합니다. 가을이 없어져서 좀 너무 아쉬워요. 갑자기 뭔가 후루루루 정리가 되는 느낌이랄까? 그래도 단풍은 이렇게 야금야금 지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뭔가 이렇게 우리가 단풍이 지네 하면서 보는 그런 마음의 여유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날씨가 갑자기 확 추워져 버리니까 좀 그런 느낌이 좀 드는 것 같고 좀 개인적으로 좀 지난주에 안타까웠던 사연이 있다면 뭐 방송 쭉 들으신 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대구에서 초중고를 나왔고 지금 이제 가족들이 이제 대구에 있는데 가족이랑 친척들도 대구 있거든요. 근데 이 대구에서 그 이주 노동자 단속이 갑자기 진행이 됐고 그 와중에 이제 그 지역에서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그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한 여성 노동자가 이제 단속에 잡히지 않기 위해서 실외기 위에서 4시간 넘게 이렇게 앉아 있다가 거기에서 떨어져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죠. 사고가 아니라 저는 그게 사건이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마음이 너무 아팠고 제가 개인적으로는 동네 고양이 중에서 제가 주는 밥을 먹긴 했을 텐데 그날 아침에 처음 봤던 고양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렇게 막 뛰어가는 것도 아니고 느긋하게 막 산책하듯이 걸어가길래 굉장히 인상적으로 봤던 그 고양이였는데 제가 이제 밥을 이렇게 주고 다 돌고 이제 읍내에 이제 볼 일이 있어서 나가다가 그 다리 위에서 한쪽에 이렇게 고양이 한 마리가 이렇게 누워 있는 걸 본 거예요. 누워서 이렇게 약간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날씨는 좀 쌀쌀해도 햇살이 되게 좋았던 날이라서 저렇게 위험한 데서 저기 떼굴떼굴 거리고 있으면 안 되는데 고양이들이 이렇게 햇살이 좀 이만하게 떼굴떼굴 하거든요. 그래서 떼굴거리면 안 되는데 하면서 가보니까 숨이 깔딱깔딱 넘어가고 있는 거였어요. 그 움직임이. 그래서 너무 놀라가지고 그 고양이를 안고 이렇게 저희 집으로 일단 가야겠다 싶어가지고 막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눈이 진짜 왕방울만 해져서 저를 보고 있는데 진짜 숨이 확 넘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심장 마사지를 하고 막 그러고 있었는데 이제 결국 죽었어요. 가는 길에. 근데 그 죽은 순간에 이렇게 눕혀서 보니까 40분 전에 봤던 그 고양이였던 거예요. 그래서 더 슬펐던 그래서 은행이라는 이름이 지어주고 장례를 잘 치러줬습니다. 아까 오프닝 멘트에서 이제 존엄사에 대한 그 설명을 해드렸고 유럽이나 이제 미국 사회에서는 존엄사를 이제 좀 점점 확대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이제 존엄사를 도입해야 된다라는 이제 의견들이 좀 많아지고 있죠. 그 대표적으로는 이제 아직 존엄사가 도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연명 치료를 거부하는 형태로 이제 주체적으로 먼저 삶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만 해도 저는 연명 치료를 원하지 않거든요. 제가 뭐 앞으로 언제 죽을지 어떻게 죽을지는 모르겠지만 좀 더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행복의 가치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좀 고민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래도 이제 제가 40대 들어서다 보니까 제 주변의 분들이 이제 부모님들이 요양병원에 가시는 일이 많고, 그리고 그 저희 방송에도 소개해드렸지만 심우도 그 만화가 부부가 만드신 그 우두커니라는 만화 보면 이제 아버님 어쩔 수 없이 이제 요양병원에 모시게 되는 이제 이야기를 가지고 만들어진 책인데, 그런 사례가 제 주변에 진짜 이제 너무너무 흔한 거예요. 저는 아직 직접 경험하진 않은 일이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래저래 좀 복합적으로 좀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고, 그래서 결국 뭐 비단 노년층이 아니라 우리가 죽음을 바라본다는 거, 그리고 죽음의 문턱에 있는 사람들을 어떤 방식으로 돌볼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전반적인 좀 고민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요즘 좀 많이 해보고 있습니다. 뭐 비단 뭐 인간뿐만 아니라 이런 뭐 고양이들이 쓰레기로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죽음이 좀 더 분석되고 원인이 없어지고, 예를 들어서 이 고양이만 해도 로드킬이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그 쓰러진 위치로 봤을 때는 낮은 차에 치인 것 같았어요. 근데 분명히 이제 운전자는 알았을 텐데 그걸 처리를 하고 가지 않은 거죠. 뭐 오전 시간대라 바빠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 아무튼 그런 죽음들이 좀 더 분석되고, 그래서 원인들도 좀 더 없어지고, 그런 무고한 죽음들이 없어지고, 그리고 그런 억울한 죽음을 당한 뭐 그게 사람이 되든 뭐 비인간 동물이 되든 좀 더 존엄한 형태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복합적인 고민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이제 겨울을 맞이하면서 골라본 노래인데요. 첫 번째는 이제 제 비지스의 노래인데, 비지스 노래 중에 제가 이 노래를 10대 시절에 굉장히 많이 들었던 노래예요. 앞서 이제 신해철의 일상으로의 초대가 고등학생 때 많이 들었다면, 이 비지스의 언론이라는 노래도 제가 10대 시절부터 20대까지 굉장히 많이 들었던 노래입니다. 비지스의 언론 골라봤고요. 두 번째는 아이유의 입술 사이. 부제가 50cm거든요.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I
넘지 말아요. 두 입술 사이 거울인 아직까진 10cm 달콤한 말로 뻔한 말로 착한 나를 유혹하려 하지 말아주세요. 사랑은 이 사랑은 완벽할 거에 Oh let it go 아다시요 조급해 말아 Oh slowly baby slowly very slow 느린 템포로 Oh darling 넘지 말아요. 두 입술 사이 거울인 아직까진 10cm 솔직한 말로 그 말로 숨겨란 그대 마음을 내가 느낄 때까진 그 거울인 10cm 사랑은 이 사랑은 완벽할 거에 Oh let it go 아다시요 조급해 말아 Oh slowly baby slowly very slow 느린 템포로 우리 사랑은 이 사랑은 짜릿할 거에 Oh love ya baby love ya 그대 윗입 입술에 빨간 나의 아랫입술이 닿을 때쯤엔 제발 넘지 말아요. 두 입술 사이 거울인 아직까진 10cm 달콤한 말로 그 말로 제발 흔한 여자로 만들지 말아주세요. 조금만 날 아껴줘요. 두 입술 사이 나지고 10cm Hush hush baby Push me oh baby 이 작은 부탁만 들어줘요. Hush hush baby Tease me baby 내가 듣고 싶은 곡들만 찾아 듣는 바쁘다 현대사회. 하지만 이런 곡도 있구나 싶을 정도로 모든 곡을 듣게 되던 하나의 테이프를 그리워하며 지나간 앨범을 소개하는 코너 하이웨이 스타. 오늘 소개해드릴 앨범은 2013년에 발매된 밴드 소란의 정규 2집 앨범 프린스입니다. 밴드 소란. 여러분들 소란이라는 말은 보통 이렇게 소란스럽다 이런 그렇게 보통 쓰는 이제 형용사죠. 예, 밴드 소란은 3인조 락 밴드입니다. 처음 결성됐을 때 이제 4인이었다가 한 명이 탈퇴를 하고 지금 이제 3인인데 이 안타깝게도 이제 소란이 2016년 1월부터 그러니까 올해 말에 이제 콘서트를 하고 2016년부터는 1월 리더이자 보컬인 고영배님의 1인 체제로 전환을 하기로 이제 얼마 전에 발표가 나서 저뿐만 아니라 이렇게 팬들 이름은 이제 팬덤 이름은 소라너라고 부르거든요. 소라너들의 마음을 굉장히 안타깝게 만들었던 소식. 뭐 그렇다고 이제 멤버들이 막 싸워서 헤어지고 막 이런 건 아니고 이제 각자의 이제 활동을 향해서 이제 좀 더 이제 하기 위해서 이제 팀을 이제 해체하고 이제 1인 체제로 가는 걸 택했다고 합니다. 최근에 EP 앨범 드림이라는 신곡도 발표를 했습니다. 이 밴드 소라는 작곡가를 꿈꾸면서 추계에 대해서 클래식 작곡을 공부하던 리더이자 보컬 고영배님이 직접 만든 데모를 들려주며 이렇게 한 명 한 명 이렇게 멤버를 섭외를 해서 처음에 이제 4인조가 됐다고 해요. 이미 뷰티풀 데이즈 등 좋은 팀에서 활동 중인 베이시스트 서면호와 드러머 커뮤니티에서 이미 유명했던 편유일님,
그리고 팀을 떠난 후 이승환 밴드의 기타리스트였던 전훈 등 쟁쟁한 멤버들과 함께 클럽에서 공연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아마 이제 처음 시작을 이렇게 했다 보니까 밴드 소란이라는 형태를 구성하고 나서도 공연이나 뭐 앨범 작업을 굉장히 활발히 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 기타리스트 그 이태웅님 같은 경우에는 페이크 러브를 비롯한 방탄소년단 BTS의 5곡의 기타 세션 연주를 참여해서 화제가 됐기도 합니다. 이 소란이라는 팀명은 리더이자 보컬 고영배님이 지었는데 이 소란이라고 지은 이유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소란스럽다를 차용해서 갖고 온 거래요. 그러니까 음악의 스타일과는 좀 반대되는 이름인 건데 역설적인 건데 그걸 오히려 이용을 한 걸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성은 2009년에 했는데 정규 1집 앨범은 2012년 내추럴이라는 앨범으로 이제 데뷔를 했습니다. 이 소란의 노래가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소란 이 고영배님이 10cm 권정열님하고 거의 이제 약간 톰과 제리 같은 이렇게 물고 물리는 굉장히 절친이거든요. 네, 이 10cm 노래의 일부처럼 위로와 위트가 공존하는 소소한 일상 이야기를 담아 많은 이들의 공감을 일찍부터 불러일으켰습니다. 특히 그 타이틀곡이었던 살 빼지 마요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많은 여성들에게 위안의 메시지로 지지를 받으며 각종 음원 차트 상위권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이 소란은 앨범 발매와 당시에 다수의 라디오 게스트 공연 그리고 페스티벌 출연 등 폭넓은 활동 영역을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이 팀이 좋은 게 뭐냐면 어떤 공연이라든가 이벤트 기획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하는 것 같아요. 이게 팬들 맞춤형으로 그러니까 음악성과 유쾌함을 모두 갖춘 독자적인 공연을 하고 보통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 소란어들의 충성도가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 기억에도 제가 소란의 음악을 그렇게 막 챙겨 듣기 전, 그러니까 소란이 사실 알려진 거는 고영배님이 라디오 출연을 되게 많이 하면서 또 고영배님이 입담이 좋으시거든요. 그래서 한때 라디오계 유재석으로 불리면서 또 돌출입이시고 이러다 보니까 별명이 라디오계 유재석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라디오를 들으신 분들 사이에서 이 고영배님이 유명해졌고 그래서 이제 밴드 소란이 알려진 거거든요. 그 시절에도 이미 이 밴드 소란이 그 팬덤의 소란어가 굉장히 충성도 높은 팬들임을 제가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 소란의 활동을 보면 그런 매력이 있는 밴드입니다. 예. 전성 매진을 기록하면 남녀노소를 아우르는 다양한 팬층을 흡수했습니다. 일상을 담은 가사와 탄탄한 연주력을 바탕으로 한 라이브가 잘 어우러진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소개해드릴 앨범은 저는 정규 2집 앨범 프린스를 골랐는데요. 이 앨범 발매사에서 쓴 앨범 소개를 보면 1집에서 솔직한 밴드 사운드를 들려준 데 집중했다면 이번 앨범에서는 브라스와 스트링 세션을 사용하고 작곡 편곡에 있어서 멤버들의 비중을 늘리는 등 다양한 색깔을 표현하고자 했다. 그러나 전체적인 사운드는 컴팩트하고 드라이하게 디자인하여 멜로디와 가사를 담백하게 살라냈다. 그리고 요즘처럼 일렉트로닉 사운드가 넘쳐나는 시기에 단 한 트랙도 프로그래밍 사운드를 쓰지 않은 진정한 어쿠스틱 앨범이라고 볼 수 있겠다. 그런 앨범입니다.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일렉트로닉을 좋아하는데 반면에 이런 기타 사운드를 중요시하는 이게 밴드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밴드도 뭐 여러 락이 있잖아요. 근데 특히 소란 같은 이런 락 밴드 같은 경우에는 스타일상 이런 좀 어쿠스틱한 느낌이 저는 훨씬 더 개인적으로 좋은 것 같아요. 네. 오늘 고른 노래는 두 곡을 골라봤는데 일단 첫 번째 곡은 제가 이 소란이라는 밴드를 알게 해줬던 곡 리코타 치즈 샐러드라는 곡입니다. 이 앨범에서 이제 타이틀곡 중에 하나인데 1집 그 살 빼지 마요라는 그 곡에서 통통한 그녀를 하염없이 애정 혹은 위로했던 남자친구의 프리퀄 이야기 그러니까 그 연애하기 그 이전의 이야기라고 상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리코타 치즈 샐러드를 들으시고 1집에 살 빼지 마요를 들으시면 서사적으로는 이제 완성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토속적인 입맛의 남자와 도시적인 입맛을 가진 여자가 만나 맛의 신세계를 경험하고 그로 인해 새로운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내용으로 1, 2전에 나열되는 각종 음식들은 듣는 사람들의 침샘을 자극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고른 곡은 제가 개인적으로 이 앨범에서 제일 좀 마음에 들었던 곡인데 구름의 그림자 위에라는 곡이에요. 곡 구성도 되게 좀 일반적이지 않았고 그리고 지금 이제 가을과 겨울로 넘어가는 시기에 사실 갑자기 날씨가 추워져서 약간 애매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단풍의 기준으로 하면은 뭐 이번 주 뭐 이럴 때 등산 가시는 분들 되게 많으실 것 같거든요. 지난주도 제가 봤을 때 많이들 좀 어디 가시는 걸 제가 봤는데 그러면서도 이 소란의 음악들도 좀 어쿠스틱한 느낌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여행 가거나 멀리 어디 이동하고 이럴 때 듣기 좋은 앨범 곡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제가 골라본 구름의 그림자 위에는 한번 이렇게 쭉 이렇게 마음 편하게 상상하시면서 막 운전하시는 게 아니더라면 이렇게 눈을 좀 감고 이렇게 좋은 자연의 냄새 이렇게 맡으시면서 밤 공기든 아니면 걸으시면서 뭐 이렇게 들어보셔도 좋을 곡이라 제가 한번 골라봤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렸던 앨범은요 2013년에 발매된 밴드 소란의 정규 2집 앨범 프린스였고 그럼 제가 고른 두 곡 들려드릴게요. 리코타 치즈 샐러드 그리고 구름의 그림자 위에. 비가 내리는 날이면 생각나는 음식들 제일 좋아하는 건 라면 삼겹살 you know that 설렁탕 you know good 감자전 이랬던 날 내가 너를 만나고 신세계가 새로운 날 발견해 리코타 치즈 샐러드 버터 갈릭 브레드 쉬린 파스타 너 없이도 좋았을까 알리오 올리오 에그 베네딕트 스모크 샐몬 Have a glass of wine from Frank's 맛있게 식사를 하면 떠오르는 some dessert 제일 좋아하는 건 콜라 누룽지 you know that 쭈쭈바 you know good 캔커피 이랬던 날 내가 너를 만나고 신세계가 내가 촌스러웠지 초콜릿 마카롱 블루베리 스플레 레몬 타르트 너 없이도 좋았을까 플레인 요거트 뉴욕 치즈케이크 wish your butt have a cup of coffee tea 리코타 치즈 샐러드 버터 갈릭 브레드 쉬린 파스타 너 없이도 좋았을까 알리오 올리오 에그 베네딕트 스모크 샐몬 네가 먹여주면 다 좋아 구름의 그림자 위에 우리 너와 나무의 그늘 의자에
상상했었던 공기와 바람에 흔들리는 기지만 노을이 닿는 둘만의 테라스 그대여 이 순간 아무도 상관없이 멈춰진 시간 과일보다 달콤한 속삭임 영원히 못 잊을 이 멜로디 끝에 이제 내게 오랫동안 상상했었던 공기와 바람에 흔들리는 기지만 노을이 닿는 둘만의 테라스 그대여 이 순간이 계속되길 영원하길 이대로 영원하길 그대여 이제 내게 오랫동안 상상했었던 공기와 바람에 흔들리는 기지만 노을이 닿는 둘만의 테라스 그대여 이 순간 아무도 상관없이 멈춰진 시간 과일보다 달콤한 속삭임 영원히 못 잊을 이 멜로디 그대여 이제 내게 벌써 우리 여러분께 다양한 문화 소식을 전해드리는 미드나잇 블루. 매달 첫 번째 주는 우리 지역 스포츠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옥천 FM에서 유일하게 프로스포츠 소식을 전해드리는 코너죠. 오늘도 두 가지 소식을 갖고 왔는데요. 첫 번째는 프로 축구 소식 오랜만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 이제 대전 하나 시티즌이 올해 K리그에서 계속 좋은 성적을 보였는데요. 이 K리그 최종 성적이 16승 10무 8패 3위로 지금 현재 이제 파이널 라운드 A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야구는 포스트 시즌이 있고 뭐 배구 같은 경우 뭐 플레이오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다 이제 소위 이제 상위 라운드끼리 이제 챔피언을 가리는 라운드를 가잖아요. 그 라운드를 지금 대전 하나 시티즌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파이널 라운드 A가 5경기를 진행하게 돼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현재 2승을 시원하게 아주 잘 하고 있더라고요. 사실 이제 제가 상반기에 소개해드렸을 때만 해도 그때 한 5월쯤 소개해드렸던 걸로 기억나는데 그때만 해도 대전 하나 시티즌이 한참 막 1위를 하고 있었거든요. 주민규 선수 골 많이 넣고 막 그랬었는데 조금 3위인 게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그 사이에 뭐 국가대표 차출이라던가 워낙 많은 변수들이 있었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 대전 하나 시티즌의 선수들이 열심히 해준 덕에 이렇게 좋은 성적을 내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파이널 라운드 A에서 또 이제 계속 뭐 챔피언을 가리고 이러면서 이제 최근 이제 트렌드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유럽 같은 경우에 이런 걸 진행한 지 오래됐는데 아시아 지역에서 뭐 축구, 농구, 뭐 배구 이런 식으로 해서 각 그 지난 시즌에서 1위 또는 1, 2위 뭐 이 정도 팀을 이제 정해지잖아요. 각 리그에서. 그러면은 이 상위 팀들끼리 모여서 좀 국제적인 이제 국제 리그라기보다 대회라고 하는 게 맞겠죠? 그렇게 해서 뭐 높은 상금을 걸고 이렇게 따로 이제 그 다음에 진행을 하는 이런 형식이 되게 많아지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지금 이제 남자 프로농구 같은 경우 EASL에서 동아시아 슈퍼리그라고 해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난 시즌 우승팀과 준우승팀인 창원 LG 세이커스와 서울 SK 나이츠가 지금 정규리그를 하고 있는 와중에 이제 그 줄여서 CK프로에서 그냥 이슬이라고 부르거든요. 팬들끼리 이슬 경기를 하러 이제 우리나라 홈 경기를 하기도 하고 해외 경기를 하러 가기도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몽골이 이제 리그에 참여를 해서 그 지금 몽골이 영하 20도라고 그래요. 그래갖고 창원 LG 팀이 심지어 창원 같은 경우 우리나라 내에서도 좀 상대적으로 따뜻한 곳인데 영하 20도에 몽골을 가야 되는 상황에 또 저희 이제 그 국제 대회 피바 브레이크라고 해서 국제 대회가 끼어 있는 경우에는 저희 리그를 쉬어야 되거든요. 국내 리그를.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도 그렇게 돼 있는데 그게 또 하필이면 국가대표팀 경기가 11월 말이 있어서 지금 이 창원 LG나 서울 SK 같은 이런 지금 이슬을 동시에 진행하는 팀들이 엄청난 일정을 소화하느라 지금 굉장히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더라고요. 아무튼 이 축구에서는 소위 이제 이런 국제 각 나라마다 이제 상위 팀들이 모여서 하는 리그를 AFC 챔피언스 리그 엘리트라는 이름으로 대회를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 대전 하나시티즌이 좋은 성적으로 어쨌든 내년에 이렇게 좀 일정이 힘들겠지만 이 챔피언스 엘리트 경기에서도 볼 수 있기를 좋은 성적 내기를 응원해 봅니다. 그리고 지금 한참 이 진행하고 있는 와중에 얼마 전에 황순홍 감독님의 재계약이 발표가 되기도 했습니다. 창단 첫 파이널 A 진출을 시킨 이 황순홍 감독님이기 때문에 재계약이 발표가 됐고요. 팀이 강등권으로 떨어져 어려운 시기에 부임해 탁월한 지도력으로 창단 첫 파이널 A행 달성과 K리그 1 선두권 유지 등을 이뤄냈다. 라는 이 성과를 높게 사서 재계약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세부 내용은 발표가 되지 않았고요. 대전이 새로운 역사를 써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아직 시즌이 남아있는 만큼 좋은 경기력으로 유종의 미를 거두도록 하겠다. 열정적 응원을 해주신 팬들에게 감사드린다라는 인사를 남겼다고 합니다. 이게 어느 종목이든 특히 프로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소위 스타 플레이어 출신들이 좋은 지도자가 잘 되는 그런 사례가 보기가 좀 힘들어요. 그런데 황선홍 감독님이 좀 그런 어떤 선입견을 깨는 좋은 사례로 잘 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노래 듣고 올 건데요. 여러분 광주 FC라는 축구팀을 아시나요? 이 팀도 이제 시민구단 중에 하나인데 굉장히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뜨거운 일단 이종혁 감독님이 굉장히 뜨거우신 분이거든요. 저도 사실 축구에 한동안 관심을 끊었다가 이종혁 감독님이 하도 화제가 돼가지고 이종혁 감독님에 대해서 막 찾아보다가 축구를 조금 더 관심 있게 보게 됐는데요. 아무튼 이 뜨거운 광주 FC가 지금 이제 올해 강등이 될 뻔했는데 다행히 간신히 턱걸이로 내년에도 K리그 1에서 활약을 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그걸 기념해서 제가 한번 골라봤습니다. 여기 홍보대사가 노라보 조빈님이신데 엄청 열심히 하세요. 거의 제가 봤을 때는 거의 광주 FC가 본인과 한 몸이신 분이에요. 활동하시는 거 보면 엄청 열심히 하시고 뜨거운 분이신데 제가 이제 SNS로 그 조빈님 하시는 거 보면서 와 진짜 이렇게 미칠 수 있는 사람이 홍보대사를 해준다면 팬들 입장에서도 얼마나 진심으로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켜보고 있는데요. 작년에 이제 광주 FC가 사상 첫 이 AFC 챔피언스리그 엘리트 출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광주와 팬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축가가 되길 바라며 조빈이 광주와 빛고울에게 추앙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헌정곡이라고 만들었던 곡입니다. 노라조가 부르는 Let's Fly, Let's Shine 광주 듣고 오겠습니다. 이름 없던 작은 별 하나 이제 우리 한데 뭉쳐서 힘찬 발걸음으로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려 해 세상 그 어느 누구보다 빛나는 우리가 될 수 있어 믿고 달려온 꿈의 무대 펼쳐지려 해 Let's fly 나의 광주여 서로의 손 맞잡고 저 구름 위로 날아보자 Let's shine 나의 광주여
노라조의 광주 FC에 대한 헌정곡 Let's Fly, Let's Shine 광주 들렸습니다. 이거 딱 듣는데 이거를 축구장에서 들으면 진짜 장난 아니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실까요? 제가 축구장 가본 지가 지금 한 10년이 넘은 것 같아요. 한 사강 월드컵 경기장 초반에 가보고 안 가봤으니까 진짜 오래됐는데 그 광주 FC가 약간 이렇게 짙은 노란색이 상징색인데 이 노래 들으면서 막 부르면 너무너무 좋겠다라는 상상을 하게 되는 그런 곡이었습니다. 다음은 여자 배구 소식 전해드릴게요. 사실 이제 이 아까 축구 소식도 전해드렸지만 이 올해 대전 청주권이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남자 배구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소위 말해서 상위 리그 그러니까 뭐 포스트 시즌 플레이오프 이런 걸 다 나갔어요. 뭐 청주 KB도 그랬고 그다음에 여자 배구 정관장 그다음에 뭐 지금 대전 하나시티즌 그다음에 얼마 전에 이제 경기가 끝난 하나이글스까지 진짜 성적이 남자 배구 빼고는 다 나갔고 남자 배구도 그 막판까지 플레이오프 그 경기 수차 가지고 간이 많이 하다가 결국 이제 안 되긴 했거든요. 그래서 야 이거 대전 충청권이 뭔가 스포츠의 기운이 지금 뭔가 호성적이 나려는 좋은 기운이 있는 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자 배구는 얼마 전에 개막을 해서 지금 1라운드 경기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방송 나가고 있는 11월 3일 현재는 2승 2패로 6위의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악재일 수밖에 없는 게 주전 세터인 이 국가대표 주전 세터이기도 하죠. 염혜선 선수가 비시즌 동안 무릎 수술을 했었고 원래 염혜선 선수가 무릎이 계속 안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지난 그 한참 봄 배구를 할 때도 결국 막판에 염혜선 선수가 나오지 못하면서 사실 정관장이 한국생명한테 지게 됐었는데 염혜선 선수가 비시즌 재활이 뭐 2, 3개월이면 될 거라고 했는데 이게 쭉 길어지면서 사실 또 염혜선 선수의 나이가 있다 보니까 염혜선 선수가 참고로 지금 우리나라 그 여자 배구에서 세트 그러니까 세터가 공을 이제 공격수한테 넘겨주는 것이 성공한 거 이 세트라고 하는데 그 세트 1위거든요. 네, 그만큼 경기를 많이 뛴 거죠. 주전으로. 그래서 사실 나이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재활이 생각보다 늦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리그를 시작했는데도 아직도 지금 염혜선 선수가 복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시아 쿼터로 뽑았던 공격수 위파이 선수 아마 귀에 익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작년까지 이제 현대건설에서 뛰었죠. 굉장히 이제 파워풀하고 정말 괜찮은 공격수거든요. 근데 이 위파이 선수도 이제 비시즌 수술이 있었고, 근데 거기에서 그걸 감안하고 정관장이 뽑았는데도 아직 복귀를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즉 이제 배구가 리베로 포함하면 7명이 주전으로 뛰게 되는데 그 중에 2명이 지금 없는 상태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최근 경기들은 특히 뭐 5세트까지 가면서도 다 이기고 이럴 정도로 끈질긴 어떤 승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염혜선 세터의 자리를 지금 채우고 있는 굉장히 저연차임에도 불구하고 주전으로서 열심히 하고 있는 최소연 세터의 성장도 눈에 띄고 새로 합류한 엘리사 자네티라는 공격수의 활약도 굉장히 보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또 신인 드래프트가 있었는데요. 7순위 1라운드로 뽑힌 1라운드 7순위 중앙여고의 박여름 선수 2라운드에서는 제천여고의 김지훈 선수 이렇게 2명이 이제 뽑혔습니다. 2분 다 공격수고요. 네. 아마 정관장이 또 젊은 선수들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회전하면서 뛰기 때문에 조만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올해 올스타전은 1월 24일부터 25일까지 양일간 춘천 호반체육관에서 열립니다. V리그 첫 강원도 올스타전이고요. 사실 이게 원래 올해 1월에 열리기로 돼 있었어요. 그랬다가 이 안타깝게도 이제 작년 말에 그 무안에서 이제 제주항공 참사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거 애도 기간을 갖자 이래 되면서 이 기간이 조금 겹치게 됐어요. 예, 그래서 이 강원도 올스타전이 아쉽게도 이렇게 그 애도 기간에 살짝쿵 이렇게 겹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건가 이러다가 그래도 우리도 애도를 같이 하는 게 맞다 이래가지고 과감히 안타깝게 접었었고
내년 이제 1월에 원래 계획했던 그 춘천에서의 올스타전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춘천이 또 이제는 거의 서울권이라고 봐도 될 정도로 굉장히 가깝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기회 되시면 가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요즘 이제 배구 인기가 다시 좀 부흥이 되고 있는 것이 MBC 문화방송에서 진행하고 있는 신인감독 김연경이라는 프로그램이에요. 여기 이제 제 리플렛을 갖고 왔는데 이 프로그램이거든요. 매주 일요일 이제 9시 10분에 하고 있고 저도 이제 이 방송을 첫 화부터 보고 있는데 사실 처음은 솔직히 그렇게 재미있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경기가 쭉 진행되고 이 팀이 이제 7번의 경기를 하는데 3번을 지면 이제 이 팀이 해체되는 형태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어제 같은 경우 이제 4번째 경기로 수원시청하고 이제 경기를 했거든요. 수원시청이 이제 실업팀 중에서도 강팀이고 소위 여러분들 프로 배구를 보셨으면 아실만한 선수들이 이제 소위 방출당하고 이 가는 팀 중에 하나가 바로 수원시청입니다. 그래서 수원시청에 계신 그 선수들 보니까 반가운 얼굴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신인 감독 김연경 요거 애청자로서 열심히 보다가 이거 이벤트 당첨이 돼가지고 이렇게 스티커도 받았고요. 원더독스 양말도 받았습니다. 짜잔! 자랑하려고 갖고 왔어요. 그래서 저는 스티커만 있으면 돼서 제 주변에 또 김연경 선수 엄청난 빅팬이 있어서 그분한테 이거 양말하고 리플렛은 전해드릴 예정인데요. 여러분들 이 신인 감독 김연경 또 시청률 반응이 좋아서 회차도 하나 더 늘린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관심 있게 이 신인 감독 김연경도 재밌게 봐주시고 여기 출연하는 이 원더독스 선수들도 그렇지만 원더독스 선수 중에 지금 이나연 세터가 다시 도중에 지금 흥국생명으로 이제 다시 프로 복귀를 하기도 했는데 그 상대 팀으로 나오는 예를 들어서 이제 여고팀 1위 팀이었던 전주 근영여고 그리고 어제까지 이제 방송이 됐던 대학부 최강팀인 광주여대 이런 아마추어 팀들 실업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염혜선 선수와 위파이 선수가 빨리 좀 복귀해서 정관장이 더 그 특유의 그 에너제틱한 그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게 더 볼 수 있는 그런 여자 배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루카의 오키오키랜드 192번째 방송 마치겠고요. 마지막 곡으로 여러분과 함께 듣고픈 반다운 신곡으로 서윤혁의 산책 들려드리면서 방송 마치겠습니다. 싱어게인 3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많이 인상적으로 만났었던 그 소년 노래 기타 되게 잘 치는 그 소년이 바로 서윤혁 님인데 이분의 신곡입니다. 이분의 어떤 그 따뜻한 푸근한 마음이 잘 담겨있는 신곡이니까요. 여러분들 한번 푸근하게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보다 내일이 더 괜찮을 거예요. 다음 주에 만나요. 우리 모두 오키오키 안녕. 조가로든과 나방소 함께 모여 있는데 난 홀로 산책을 하네 이 긴 외로움과 같이